자, 안녕하세요. 사진 쉽게 알려드리는 이유집 작가님입니다. 지난 회차가 저희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기초가 될 만한 스마트폰으로 시작하는 사진생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편의성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스마트폰을 따라올 만한 장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DSLR 혹은 미러리스가 이쁘고 화려하고 잘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큼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화질과 적절한 편의성을 갖고 있는 장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작가님 카메라 어떤 거 사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시면 제가 그럼 100만 원으로 아이폰 신형을 사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애매한 금액의 미러리스나 뭐 DSLR 중고를 사는 것보다 웬만한 스마트폰 신형을 사는 게 훨씬 더 사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스마트폰의 기술은 아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그 단계라는 점이에요. DSLR의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기술 개발을 거의 중단한 상태예요. DSLR 이전에 SLR이라는 방식의 카메라는요, 이미 수년 전에 단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시리즈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러리스의 경우도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스마트폰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최신의 기술과 기능들이 속속들이 채워진 최신 스마트폰이 계속 출시되고 있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촬영 혹은 쾌적한 촬영을 위해서라면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에 유리하냐? 제가 지난번에 저희 1회차에서 기술로서의 사진과 이야기로서의 사진을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겠죠? 여기 가서 보고 오십시오. 기술로서의 사진은 뭐고 이야기로서의 사진은 뭐냐? 제가 한 10분, 15분간에 걸쳐서 열심히 이야기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스마트폰으로 사진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월하게 기술로서의 사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골자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저희 PD님이 강의에 쓰일 샘플 사진을 찍으려고 이 더운 여름날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샘플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사진의 왼편은 2015년도에 출시한 아이폰 6s 플러스 모델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가장 최신의 카메라 아이폰 14 프로, 그 두 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같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2015년도에 출시한 DSLR이나 미러리스의 경우도 뭐 현재도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긴 합니다. 한물간 장비의 취급을 받긴 하지만 가장 최신의 장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월등하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월등하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스마트폰처럼 최신 제품이 이렇게 이전의 기술을 압도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 개발이 빨랐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스튜디오 입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시면은 소울케이브 크리에이티브라는 간판이 굉장히 다르게 보이죠. 왼쪽에 6S로 촬영한 사진은 그냥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오른쪽에 비교군으로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와, 이렇게 뿌였다고? 이렇게 흐릿했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입구 앞에 세워져 있는 저 회색 차량을 한번 잘 보세요. 본네트 위에 반사되어 있는 주변 풍경을 보면요, 오른쪽에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은 본네트 위에 반사된 주변 건물의 표면까지도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그에 비해서 왼쪽 6S로 촬영한 사진은 조금 흐릿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글지글하게 뭔가 뿌옇게 보이는 요소도 있어요. 이건 노이즈라고 하는데 제가 추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희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진이 잘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역광 상황의 촬영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은 6S 플러스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세요. 이 부분 보시면요, 천장에 달려있는 등이 커튼이 쳐져 있는 부분을 아주 밝게 만들었죠. 그런데 왼쪽에서는 거의 색상 정보가 안 보일 정도로 밝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분명히 역광 상황인데도 동일한 하이라이트 부분에 색 정보가 남아있죠. 주변에 커튼의 색상도 꽤나 균일하게 잘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흰색 기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역광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서는 아주 뿌옇고 흐릿하고 어둡게 찍혔지만 오른쪽의 경우는 꽤나 밝고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신 스마트폰이 역광 상황, 어두운 곳 같이 가혹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촬영자의 촬영 테크닉이나 그런 숙련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저희 스튜디오 앞에 그 대로변에 나가서 촬영을 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해요. 날씨만 좋으면 옛날 카메라로 찍어도 사진은 다 잘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날씨만 맑으면 기술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는데 매우 수월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처럼 센서가 조금 큰 카메라, 소위 좀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들이 들고 다닐 법한 그런 큰 카메라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처럼 왼쪽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왼편에 갈색 벽돌처럼 보이는 이 건물의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뿌옇게 보이죠? 아래쪽에 있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나쁘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데, 같은 위치를 오른쪽에 14 프로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요, 굉장히 선명하죠. 오른쪽에 있는 흰색 건물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서는 흰색 건물의 표면 디테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최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 벽이 그냥 흰색 솔리드한 벽면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타일처럼 벽면이 구성되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센서가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는요, 렌즈의 코팅 기술이나 카메라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내는 기술, 그런 기술의 발전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사진 결과물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진을 찍고 싶다라면 사진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동시에 스마트폰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적절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저희같이 업으로 사진을 찍는 혹은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굳이 왜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큰 카메라를 사용할까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업무로 주로 쓰는 카메라인데요, 니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Z7 Mark II라는 카메라예요. 이 카메라는 미러리스라고 분류되는 종류인데요, 얘를 이렇게 분리해보면요, 여기 가운데 센서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하는 부분, 이 부분 강조해주세요 피디님. 이 부분이 센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이 부분이 센서인데, 이 부분으로 빛을 받아들여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혹은 한 마디를 2배 정도 생각하면 되는 면적인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렇게 큰 센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스마트폰은 여기 렌즈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의 센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DSLR이라고 되어 있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DSLR은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센서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스마트폰의 경우는 그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카메라 센서가 크다 혹은 작다라는 거는 사진의 최종 결과물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지만 제가 간단한 비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센서가 크다는 건요, 여러분, 큰 사이즈의 캔버스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다. 반대로 캔버스 사이즈가 작으면 동일한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세밀하게 그려야겠죠. 물론 기술이 좋으면 세밀하게 잘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시장에서는, 사진 혹은 영상 시장에서는 센서가 크면 좋다,
이런 말을 뭐 판형이 깡패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캔버스는 더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에서는 스마트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그냥 갖고 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사진을 무작정 찍을 수 있냐 라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 카메라를 굳이 쓰는 이유는 로우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RAW 로우 촬영이고요. 각 제조사마다 다양한 포맷으로 로우 파일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로우 촬영이 어떤 이점을 갖고 있냐,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자, 이거는 제가 벌써 10수년 전에 올림픽 공원에서 촬영했던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실제 촬영 장면이 왼쪽처럼 어둡게 찍혔습니다. 제가 카메라 조작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로우 파일은 이렇게 밝기 정보를 수정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촬영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으로 기억하는데요. 날씨가 조금 희꾸무리했어요. 저는 조금 더 푸른 바다, 푸른 하늘을 원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로우 촬영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런 큰 카메라를 사용한다. 큰 판형의 장점도 이용할 수 있고 로우 촬영이라는 후반 작업에 유리한 그런 프로세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초반으로 넘어가세요. 분명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 자료 한번 보시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신 스마트폰은 카메라의 기본 기능에서 로우 촬영 기능을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거든요. 이 카메라만 해도 기본 기능의 로우 촬영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저희 예진 PD님이나 저희 예린 사원이 쓰는 카메라가 14 프로거든요. 그 카메라들은 기본 기능에 로우 파일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갤럭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본 메뉴에서 익스포트 로우라고 해서 로우 촬영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미러리스만큼 DSLR을 뛰어넘는 사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전문적인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같이 로우 촬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비교적 구형 스마트폰을 아직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로우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제 스마트폰에는 이 로우 촬영 기능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카메라 찾아주시고요, 포맷 들어가시면요, 애플 프로 로우라는 항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활성화하시면요, 아까 저희가 띄워드렸던 자료 화면처럼 로우 촬영 기능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계열을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요, 익스퍼트 로우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유료 앱은 아니고요, 기본으로 삼성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사용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약간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 뭐 계속 이걸 활용하실지 지우실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로우 촬영을 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지금 왼쪽에 작게 보이는 사진을 오른쪽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수정해본 이미지예요. 이런 작업도 라이트룸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라이트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사진 생활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야 된다. 아직 구입하지 마세요. 구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계실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어차피 스마트폰 주기적으로 교체하시잖아요. 최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기술로서의 사진을 조금 더 수월하게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되냐, 어떻게 찍어야 더 잘 찍을 수 있냐 라는 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